FOMC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마 이번 FOMC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2025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FOMC는 12월 10일에 예약이 되어 있고요. 시장은요 25bp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드워치 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25bp 금리 인하를 보는 뷰가 89.4%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요 시장이 금리 인하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는 파월의 연설이 더 중요합니다. 파월이 이제 FOMC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을 할 때 지난 FOMC처럼 매파적인 내용을 곁들일 경우에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FOMC 때는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9월달 18일에 FOMC가 한 번 있었고요. 10월 29일에 FOMC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FOMC에 금리 인하가 있을 예정이죠. 그런데 시장이 이제 어땠냐를 한번 봐주시면은, FOMC 전에는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주다가 막상 금리 인하를 하니까 시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10월달 때도요, FOMC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기대감에 시장이 올라주다가 막상 이제 금리 인하하고 FOMC 끝나고 나니까 시장이 떨어져요. 특히 이때는 연준이 외파적인 말을 더 곁들여가지고 시장이 조금 더 밀린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무빙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FOMC 전에 시장이 오르고 금리 인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전이랑 지금이랑 매크로적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뭐가 다르냐? 결정적으로 12월 달 이후로 양적 긴축이 멈췄죠. 그래서 유동성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그 유동성적인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려면 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요, 이 DAT 기업들의 움직임인데요. DAT 기업은 간단하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기업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시장 상승장의 주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DAT 기업들과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리테일 자금,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 푸시와 유동성이 있겠죠. 솔직히 유동성 환경과 미국의 정책 푸시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연속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계속해서 꺾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DAT 기업들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부진하고요, ETF를 통한 리테일 자금의 유입도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돌아와야 다시금 꾸준한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DAT 기업들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확인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번 FOMC가 끝나고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나아지고 연준 의장 입에서 좋은 말이 좀 나온다면은 다시 돌아오는지 아니면 계속 부진한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완화적인 정책이 좀 등 떠밀리듯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좀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이번에 단발성으로 딱 하고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이 완화적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고용이 너무 약합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올해의 시작부터 11월 달까지 약 11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축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전년에 동분기 대비 54%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감축이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고용이 안 좋고 경색이 된다, 얼어붙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연준이 지금처럼 완화적인 기조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유동성적인 환경은 앞으로도 좀 괜찮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FOMC 전후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FOMC 이후에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올라준다고 하면은 97K에서 98K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에 대한 액션이 충실하게 나와줬던 자리인 만큼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갔으니 당연히 저항 자리로 변모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저항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속적인 상승, 그러니까 이제 즉 추세 변곡, 그 다음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AT 기업과 ETF를 통한 리테일 자금의 매수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세게 한번 빼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하락 파동이 전 저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기를 살짝 이탈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30년물 미국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이 채권금리 수익률도 천천히 올라오고 1년 단위의 강한 저항선을 뚫어줄
뚫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뚫어준다면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많고 리스크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쪽 방향을 보고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짧게 끊는 식으로 당분간은 좀 매매 시장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은 시장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안 팔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은 또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전체 주가의 가치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시사를 하고 있네요. 그런 만큼 시장의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느껴지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잘 헤쳐나가려면은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매크로 환경이 괜찮을 때 한 번씩 매매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FOMC 끝나고 나서 또 브리핑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